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영국 요크셔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감동 사연입니다. 한국산 세탁기? 웃기지 마세요. 영국 기계가 최고죠. 평생 이렇게 생각했던 72세 영국인 아서 벨.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 들어온 세 가지 한국 가전제품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전통주의자였던 제가 지금은 한국산 세탁기, 냉장고, TV 없이는 못 삽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건 이제 진동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아서의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단순한 가전제품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관계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 담긴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기술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려 합니다. 특히 한국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찾아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영국 요크셔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의 이야기. 아서 벨은 영국 요크셔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온 72세 노인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의 하얀 머리카락과 굵은 안경테가 그의 트레이드마크였죠. 40년간 철도 기관사로 일하며 정확함과 규칙을 중요시했던 아서는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9시 정원 가꾸기, 12시 점심. 모든 일과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영국인은 규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죠. 아서가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치 과거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30년 된 브라운관 TV, 20년 된 냉장고, 낡은 세탁기까지. 모두 영국산이었고 고장이 나도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만든 제품은 수리하면 또 쓸 수 있어요. 버리는 건 낭비입니다. 아서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5년 전 아내 엘리자베스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40년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아서는 더욱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딸 캐서린은 런던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캐서린이 전화로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약혼자와 함께 찾아볼게요. 아서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딸이 안정을 찾았구나 싶었죠. 하지만 캐서린과 약혼자 김민준이 방문했을 때 아서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김민준은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특히 아시아 사람과? 아서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싸웠던 영국. 아서의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아서는 어린 시절부터 동양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키워왔습니다. 아버지, 민주는 한국인이에요. 일본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건 70년도 더 전 이야기잖아요. 캐서린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두 똑같아. 너는 너무 순진해. 아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서와 캐서린 사이는 서먹해졌습니다. 결혼식에 아서는 참석했지만 내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축하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형식적인 전화 통화만 이어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 캐서린의 목소리에는 항상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늘 똑같지. 나는 괜찮아. 아서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 관절이 안 좋아졌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세탁기가 있는 지하실로 빨래를 들고 내려가는 일은 매번 고통이었죠. 냉장고 문은 너무 무거워서 열 때마다 허리에 무리가 갔고 오래된 TV는 소리가 작아 볼륨을 최대로 올려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서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인은 스스로 해결합니다. 그의 고집이었죠. 하지만 몸은 정신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아서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다 미끄러졌습니다.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아서는 허리를 다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이웃집 마사가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마사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자 불안한 마음에 비상키로 문을 열었고 계단 아래 쓰러진 아서를 발견했습니다. 아서, 괜찮으세요? 마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서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서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 심각한 타박상과 허리 염좌였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소 한 달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단은 절대 금지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아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캐서린과 김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런던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캐서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것이 반가웠지만 옆에 선 김민준을 보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달려와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졌을 뿐이야. 아서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퇴원하시면 저희가 집에서 돌봐드릴게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는 런던에 일이 있잖아. 아서가 반박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회사에 한 달 휴가를 신청했어요. 민준도 재택근무로 전환했고요. 캐서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이 그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한국인 사위와 한 달을 같이 지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긴장됐습니다. 다음 날 아서는 퇴원했고 캐서린과 김민준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똑같았지만 아서는 이제 자신이 그 집에서 불편한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지하 세탁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일을 혼자 해결하던 그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굴욕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못하다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아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허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서는 자기 방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여전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서는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 일어나셨군요.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캐서린이 환한 미소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서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죠. 오래된 브라운관 TV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얇고 검은 화면의 새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TV라니 아서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건 뭐지? 아서가 TV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새 TV예요. 아버지 옛날 TV는 너무 오래돼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화면도 흐릿했잖아요. 이건 최신 LED TV라 화질도 좋고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어요. 캐서린이 설명했습니다. 아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TV가 뭐가 문제였다고? 30년이나 잘 썼는데? 그래도 아버지, 이제는 새 것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특히 귀가 예전 같지 않으신데 이 TV는 자막 기능도 있어서 소리를 크게 하지 않아도 볼 수 있어요. 캐서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서는 대답 대신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엌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냉장고 대신 은빛 광택이 도는 새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문에는 작은 화면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새 냉장고요. 스마트 냉장고라고. 문을 열지 않고도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도 가벼워서 아버지 허리에 무리가 안 가요. 이번엔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서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집안 물건들을 바꿔놓다니 이건 명백한 침해였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쪽에 있는 또 다른 낯선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네모난 상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건 또 뭐야? 아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그건 세탁기예요. 이제 지하실에 내려가지 않아도 여기서 빨래할 수 있어요. 김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탁기를 거실에? 말도 안 돼. 아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내 허락 없이 이런 짓을 하다니. 캐서린과 김민준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모두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도 내게 먼저 물어봤어야지. 이게 다 뭔지도 모르겠어. 외계인 기계 같은 게 내 집에 들어와 있잖아. 아서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캐서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야? 김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 제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출장 갔을 때 주문했습니다. 한국? 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한국에서 온 거라고? 아서는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자신이 가장 경계하던 나라의 물건들로 집안이 가득 차다니. 이건 그저 가전제품을 바꾼 게 아니라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사위에 의해서 말이죠. 이건 영국 집이 아니야. 아서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전통 있는 영국 집에 이런 이상한 기계들을 들여놓다니. 아버지. 캐서린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난 내 방에 있을 테니 그냥 내버려둬. 아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서 아서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익숙해진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특히 그 모든 변화가 한국인 사위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장미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미는 아내 엘리자베스가 심은 것이었습니다. 엘리, 내가 너무 고집이 세니? 아서는 마치 아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세요? 캐서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배가 고픈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들어와. 캐서린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스프와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화나셨죠?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서는 딸의 미안해하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좀 과민했어. 하지만 앞으로는 나한테 먼저 물어봐주면 좋겠구나. 네, 약속할게요. 캐서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편리할 거예요. 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복잡한 기계는 잘 모르겠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도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캐서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서는 대답 대신 스프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스프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그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낯선 기계들은 그에게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국산이라는 사실이 계속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서는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가 켜져 있었는데 화면이 너무 선명해서 놀랐습니다. 마치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도 깨끗하게 들렸습니다. 이 TV는 어떻게 켜는 거야? 아서가 옆에 있던 김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이 리모컨으로요. 김민준이 검은색 리모컨을 건네주었습니다. 빨간 버튼이 전원, 이 위아래 버튼이 채널, 옆에 있는 건 볼륨이에요. 아서는 조심스럽게 리모컨을 만졌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채널 버튼을 눌러봤고 화면이 바뀌는 것을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화면 전환이 너무 빨랐던 것입니다. 옛날 TV는 채널이 바뀔 때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화면이 전환되었는데 이건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이거 꽤 빠르네. 아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신 기술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자막도 나와요. 소리가 작게 들리실 때 유용하죠. 아서는 자막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화면 아래의 대화 내용이 글자로 나타났습니다. 아서는 몇 년 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아 TV 소리를 크게 틀었는데
이렇게 자막이 있으니 확실히 편했습니다. 그때 캐서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차 한 잔 드실래요? 그래, 고마워.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캐서린은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고 아서는 김민준과 둘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TV에 집중했습니다. BBC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아서는 처음으로 뉴스 진행자의 입모양과 자막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다니. 아서가 감탄했습니다. 한국 TV 기술이 세계 최고거든요.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TV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에요. 아서는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다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TV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이렇게 좋은 건가? 이튿날 아침 아서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전형적인 날씨였죠. 아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비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빨래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빨래를 넣을 수 없으니 이불 커버를 갈아입힐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서는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침구류 세탁일이었죠. 오늘이 바로 수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로 내려갈 수 없는 데다 비까지 오니 난감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김민준이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택근무 중이었나 봅니다. 캐서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버님. 김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서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서린은 어디 갔지? 장 보러 나갔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서는 거실 한편에 놓인 세탁기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어제 그토록 반발했던 그 이상한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기계가 약간 달리 보였습니다. 빨래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도 세탁할 수 있다는 건 분명 편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 기계는 어떻게 쓰는 거지? 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탁기요? 아주 간단해요. 도와드릴까요? 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여전히 어색했지만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부탁할게. 김민준은 노트북을 옆에 두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세탁기 앞에 섰습니다. 김민준이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튼으로 전원을 켜고 이 다이얼로 세탁 모드를 선택하면 돼요. 세탁물 종류에 따라 다른 모드가 있어요. 침구류는 이 침구 모드가 좋을 것 같네요. 아서는 놀랐습니다. 침구 모드라고? 그런 것도 있나? 네, 이 세탁기는 다양한 세탁 모드가 있어요. 옷감에 따라 최적의 방식으로 세탁해줍니다. 김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서는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만져보았습니다. 예상보다 조작이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럼 세제는 어디에 넣지? 여기요. 김민준이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액체 세제는 이쪽, 가루 세제는 이쪽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건 섬유유연제 넣는 곳이고요. 아서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오래된 세탁기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제를 넣고 돌리는 게 전부였죠. 한번 해볼까요? 김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침대 커버를 갈아야 하는데 먼저 세탁해야 할 것 같아. 그럼 같이 가서 가져올게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서의 방으로 가서 침대 커버를 벗겼습니다. 김민준은 아서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침구류를 들고 다시 세탁기 앞으로 왔을 때 아서는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기계, 소리가 크지 않을까? 거실에서 세탁기를 돌리면 시끄러울 것 같은데. 김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번 켜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 세탁기는 특별히 소음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조용하죠. 아서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지하실 세탁기는 돌아갈 때마다 온 집안이 진동할 정도로 시끄러웠으니까요. 그럴 리가. 김민주는 세탁기에 침구류를 넣고 세제를 적절히 투입한 후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탁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서는 소음이 터져나올 것을 예상하고 긴장했지만 놀랍게도 부드러운 물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 소리 같았습니다. 이게 다야? 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김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대화할 수 있고 TV도 볼 수 있어요. 아서는 세탁기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기계 뒷면에 작은 글씨로 쓰인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제품이었습니다. 아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가전 강국이 아닌 한국에서 이런 조용한 세탁기를 만들다니 의외였습니다. 이 세탁기가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야? 아서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가전제품 기술이 매우 발달했어요. 특히 소음 감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김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서린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와,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캐서린이 우산을 털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세탁기 앞에 서 있는 아버지와 남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세탁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어. 아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기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네. 아서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용해. 캐서린은 장바구니를 부엌 테이블에 내려놓고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새 냉장고도 한번 써보실래요? 이것도 정말 편리해요. 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한 가지. 현대 기술을 받아들인 마당에 다른 것도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쓰는 건지 보여줘. 캐서린은 냉장고 문에 있는 작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터치하면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문을 열지 않고도요. 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에너지 절약이 되죠. 그리고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자주 열지 않아도 돼요. 캐서린이 설명했습니다. 아서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냉장고 내부 사진이 나타났고 각 칸마다 무엇이 있는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신기하구나. 그뿐만 아니라 문도 아주 가볍게 열려요. 아버지 허리에 무리가 안 갈 거예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아서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정말 가볍게 열렸고 내부는 밝은 LED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전 냉장고는 문이 무거워 열 때마다 온몸에 힘을 주어야 했는데 이건 마치 종이문을 여는 것처럼 쉬웠습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만든 거니? 아서가 물었습니다. 네,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서는 감탄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평생 익숙해진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분명 이 새로운 기계들의 편리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탁기가 작동을 멈추고 완료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아서는 소파에서 일어나 세탁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세탁이 끝났나 보네. 아서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건조기 기능을 쓸 수 있어요. 밖에 비가 오니까 말리기 힘들 테니까요.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건조기 기능이라고? 이 작은 기계에? 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세탁과 건조가 하나의 기계에서 가능해요. 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김민준이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아서는 감탄하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탁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서는 문득 자신이 이 새로운 기술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신기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캐서린이 준비한 로스트 비프와 요크셔 푸딩이었습니다. 아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정말 맛있구나, 캐서린. 아서가 칭찬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캐서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세탁기와 냉장고 사용해 보시니 어떠셨어요?
아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편리하더구나. 특히 세탁기가 그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어. 그렇죠? 한국 가전제품은 정말 사용자 편의성을 많이 생각해서 만들어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아선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국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세탁기를 사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이란 단어는 그에게 싸구려 제품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해보니 그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은 TV도 한번 제대로 사용해볼게. 아서가 문득 말했습니다. 캐서린과 김민주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서가 먼저 나서서 새 기계를 사용해보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좋아요, 아버지. TV 리모컨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정말 많은 기능이 있거든요. 캐서린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세탁기와 냉장고 사용법을 익혔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 나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아서는 마치 아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있었다면 나보고 고집불통이라고 했겠지? 아서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는 딸과 사위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서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건조된 침구류가 주는 포근함 때문인지 어제보다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영국의 가을 아침이었죠. 아서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김민주는 이미 일어나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고 캐서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버님. 김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구나. 아서가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캐서린은? 조깅 나갔어요. 아침 식사 준비해놨는데 데워드릴까요? 아니, 내가 할 수 있어. 아서가 말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어제 배운 대로 디스플레이를 터치했습니다. 냉장고 내부 사진이 나타났고 아서는 우유와 잼이 어디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편리하구나. 아서가 중얼거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아침 식사 재료를 꺼낸 아서는 전자레인지로 오트밀을 데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그는 거실 벽에 걸린 새 TV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사용해 보았으니 오늘은 약속대로 TV를 제대로 써볼 차례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아서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어제 김민준이 간단히 알려준 대로 전원 버튼을 눌러 TV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BBC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이 화질. 믿을 수 없군. 아서가 감탄했습니다. 그의 오래된 브라운관 TV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뉴스 진행자의 얼굴에 있는 주름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서는 조심스럽게 채널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채널이 바뀔 때마다 화면이 순식간에 전환되었습니다. 어떤 지연도 없었죠. 그는 여러 채널을 둘러보다가 문득 자막 버튼이 궁금해졌습니다. 김민준이 말했던 그 기능 말입니다. 리모컨을 살펴보던 아서는 자막 표시가 있는 버튼을 발견하고 눌러보았습니다. 즉시 화면 아래쪽에 대화 내용이 글자로 나타났습니다. 아서는 볼륨을 낮추고 자막만으로 내용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아서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김민준이 소파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TV는 어떠세요? 정말 좋아. 이 자막 기능이 특히 유용하구나. 내 귀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아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기능을 위해 특별히 이 모델을 선택했어요. 노인분들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아서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TV도 한국에서 만든 거니? 네,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접근성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요.
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나라가 이제는 섬세하고 배려심 있는 기술을 만드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리모컨을 더 살펴보던 아서는 스마트 버튼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아, 그건 스마트 TV 기능이에요. 인터넷에 연결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볼 수 있어요.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TV로 인터넷을 본다고? 아서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요즘 TV는 다 그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민준이 리모컨을 받아 스마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다양한 앱 아이콘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유튜브예요. 여기서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김민준이 유튜브 앱을 선택했습니다. 앱이 열리고 다양한 영상들이 썸네일로 보였습니다. 이게 다 TV로 보는 거야? 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컴퓨터나 스마트폰 없이도 TV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김민준은 리모컨으로 검색창을 선택하고 클래식 음악을 검색했습니다. 아서가 좋아하는 장르였죠. 수많은 클래식 음악 영상이 나타났고 김민준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선택했습니다. 순식간에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서는 말을 잊었습니다. 화질도 놀랍고 음질도 믿을 수 없이 좋았습니다. 그의 오래된 TV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것 봐, 검색창에 원하는 음악이나 영상을 입력하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아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옛날 영화도 찾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카사블랑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야.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김민준은 검색창에 카사블랑카 영화를 입력했고 곧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김민준이 영화 예고편을 선택하자 흑백 영상이 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험프리 보가트와 잉그리드 버그만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해서 아서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내 평생 이렇게 선명하게 본 적이 없어. 아서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캐서린이 들어왔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캐서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는 모습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내게 스마트 TV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 아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구나. 캐서린은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새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TV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글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서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정말 유용하구나. 특히 자막 기능이 내게는 큰 도움이 돼. 캐서린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이 모든 가전제품은 아버지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위험하고 무거운 냉장고 문 여는 것도 허리에 안 좋으니까요. 아서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겠구나. 너희가 내 건강을 걱정해서 한 일이었다는 걸. 세 사람은 함께 TV로 클래식 음악 공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음질이 너무 좋아서 마치 콘서트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소리. 정말 놀랍구나. 아서가 감탄했습니다. TV 뒤쪽에 있는 스피커가 특별히 설계된 거예요. 음악 감상에 최적화되어 있죠.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아서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너희 한국에서는 모두 이런 첨단 가전제품을 사용하니? 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요. 한국은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른 나라거든요.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생각보다 발전된 나라인가 보구나. 아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서는 TV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상을 탐색했습니다. 처음에는 김민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금세 혼자서도 리모컨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유튜브에서 옛날 기관차 영상을 찾아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철도 기관사로 일했던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쉽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니.
아서는 감탄했습니다. 그는 평생 TV에서 방송하는 것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캐서린이 추천한 한국 영화 기생충이었습니다. 아서는 처음에는 자막을 읽어야 하는 외국 영화를 보는 것이 꺼려졌지만 TV의 자막 기능이 워낙 잘 되어 있어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아서는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사회적 계층 문제를 다룬 이 영화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아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버지?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영화였어. 처음에는 한국 영화라서 별로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이야기일 줄 몰랐구나. 아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 영화도 아카데미상을 받았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최초로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어요. 캐서린이 설명했습니다. 아서는 감탄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가전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깊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민준, 한국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아서가 문득 물었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에 기쁜 표정이 번졌습니다. 이것은 아서가 처음으로 한국에 관심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민준은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서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발전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니? 아서가 물었습니다.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고 기술 혁신에 과감하게 도전했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가전제품들도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김민준이 답했습니다. 아서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지 김민준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경계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민준, 미안하구나. 내가 처음에 너를 오해했어. 아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김민준과 캐서린은 놀란 표정으로 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이해해요. 김민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 아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결혼식에서도 내가 제대로 축하해주지 못했잖니. 캐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열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캐서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다는 걸.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곳이라는 것도. 아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서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TV를 통해 본 한국 영화, 김민준과 나눈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엘리, 오늘 나 많이 변했어. 네가 살아있었다면 놀랐을 거야. 아서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넌 분명 기뻐했을 거야. 넌 항상 내게 마음을 열라고 했으니까.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서는 오늘처럼 마음이 평온한 적이 오랫동안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 것보다 새로운 사람과 문화를 받아들인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새 냉장고의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내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이 기계가 꽤 편리하게 느껴지는군. 아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영국식 아침 식사, 즉 계란과 베이컨, 구운 토마토, 버섯, 빵을 준비했습니다. 요리 솜씨가 꽤 있었기에 금세 맛있는 아침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있을 때 캐서린과 김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네요? 캐서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잠이 줄었어. 그리고 너희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지. 아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김민준이 감탄했습니다. 저희를 위해 이런 훌륭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다니.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서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가 기뻤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주로 혼자 식사를 했으니까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아버지?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좋구나. 허리도 많이 나아졌고 요즘 잘 자고 있어.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새 가전제품들이 도움이 되고 계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캐서린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 보니 정말 편리하구나. 특히 세탁기가 거실에 있어서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큰 도움이 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서린이 문을 열었고 아서의 오랜 친구들인 해리와 마가렛이 방문했습니다. 아서, 잘 지냈나? 해리가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다친 거 들어서 걱정했네. 들어와, 들어와. 아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많이 나아졌어. 해리와 마가렛은 거실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아서. 집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마가렛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TV. 벽에 걸려있네. 그래, 요즘 TV는 다 그렇다더군. 아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 내 사위 말이야. 한국에서? 해리가 의아해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쓰다니, 아서. 넌 항상 영국산만 고집했잖아. 아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직접 써보니 생각이 바뀌었어. 이 TV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까? 아서는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해리와 마가렛은 선명한 화질에 감탄했습니다. 아서는 자랑스럽게 스마트 TV 기능을 시연했고 특히 자막 기능과 음성 인식 기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구나, 아서. 해리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집 TV는 20년 된 것인데 이제 바꿔야겠어. 그럼 저기 있는 건 뭐지? 마가렛이 거실 한쪽에 있는 세탁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그건 세탁기야.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할 수 있지.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세탁기가 거실에? 마가렛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지하실로 내려가지 않아도 돼서 아주 편리하단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 아서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해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돌려볼까? 민준, 어제 내가 빨았던 셔츠 좀 가져다 줄래? 아서가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셔츠를 가져왔고 아서는 친구들 앞에서 세탁기 작동법을 시연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정말 조용했습니다. 해리와 마가렛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 해리가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세탁기는 처음 봐. 그렇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아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냉장고도 특별해. 문을 열지 않고도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어. 아서는 친구들을 부엌으로 데려가 냉장고의 터치스크린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리와 마가렛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한국 제품이라고? 마가렛이 물었습니다. 그래, 다 같은 회사 제품이야.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랍구나. 해리가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늙어서 세상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었나 보네. 아서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민준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지. 어제는 한국 영화도 봤는데 정말 훌륭했어. 해리와 마가렛은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서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 고집이 세고 변화를 거부하던 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서, 넌 정말 변했구나. 마가렛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변화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보니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군. 오히려 내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해리와 마가렛이 떠난 후 아서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더욱 실감났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산 제품을 집에 들이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서는 TV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BBC에서 세계의 기술 강국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고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죠.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서는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화면에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과 첨단 기술 공장들이 비춰졌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와, 저게 서울이구나. 아서가 감탄했습니다. 화면 속 서울은 초고층 빌딩과 첨단 인프라로 가득한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아서가 상상했던 동양의 후진국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로그램은 특히 한국의 가전제품 기술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스마트 기능,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 등이 한국 제품의 강점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가전제품의 특징은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니즈를 깊이 이해하고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직접 경험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TV의 자막 기능, 냉장고의 가벼운 문, 조용한 세탁기. 모두 사용자를 배려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때 김민준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계시네요. 그래, 아주 흥미롭구나.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 김민준은 아서 옆에 앉았습니다. 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예요. 저도 어렸을 때와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넌 언제 영국으로 왔니? 아서가 물었습니다. 대학 유학으로 왔어요. 런던 대학에서 공부했죠. 그리고 졸업 후 영국 회사에 취직했고 그때 캐서린을 만났어요.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처음 영국에 왔을 때 힘들지 않았니? 문화가 많이 다르잖아. 아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민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힘들었어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적 차이도 컸죠. 가끔은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하는 것도 느꼈고요. 아서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역시 김민준을 다르게 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하구나. 나도 처음에 너를 편견을 가지고 봤어. 괜찮아요, 아버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니까요. 저도 처음 영국에 왔을 때 영국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었으니까요. 김민준이 이해심 있게 말했습니다. 아서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민준이 겪었을 어려움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차별과 편견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김민준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국 땅에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아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다큐멘터리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가전제품 공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로봇팔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제품을 조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서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도 만들어지는 거니? 아서가 물었습니다. 네, 저런 첨단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품질 관리가 매우 엄격하죠.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서는 감탄했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니 정말 놀라운 시대였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평생 고집해온 영국산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출신 국가가 아니라 그 품질과 기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서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가전제품들 덕분에 일상이 편리해졌고 무엇보다 딸과 사위와의 관계가 나아진 것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캐서린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손님들을 초대하려고 해요.
아버지 친구분들도 오시면 어떨까요? 해리와 마가렛, 그리고 이웃집 마사도요. 아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그들도 분명 이 새로운 가전제품들에 관심이 많을 거야. 그럼 토요일 오후 티파티로 할까요? 캐서린이 제안했습니다. 좋구나. 내가 스콘을 구울게. 아서가 말했습니다. 그는 스콘 만들기로 유명했습니다. 아내의 레시피를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한 날에만 구워냈죠. 다음 날 아서는 초대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리와 마가렛은 이미 방문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서가 다쳤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모두들 아서의 초대에 기꺼이 응했고 특히 새로운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국 제품이라고? 아서, 넌 항상 영국산만 고집했잖아. 이웃집 마사가 전화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랬지.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법이야, 마사. 아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면 넌 더 놀랄 거야. 토요일이 되었고 아서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스콘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요리를 하니 즐거웠습니다. 캐서린과 김민준도 집안을 청소하고 티테이블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오후 3시 초대받은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와 마가렛, 이웃집 마사, 그리고 철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존과 그의 아내 수잔까지 총 5명의 손님이 왔습니다. 아서, 허리는 좀 어떠니? 존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고마워.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정도야. 손님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고 아서는 자랑스럽게 새 가전제품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TV였습니다. 이건 한국산 최신 LED TV야. 화질이 얼마나 선명한지 봐. 아서가 TV를 켜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놀랍구나. 존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마치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는 것 같아. 아서는 자막 기능과 스마트 TV 기능을 시연했고 손님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자막 기능은 매우 유용해 보였습니다. 이 기능은 정말 좋은데 나도 요즘 TV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수잔이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서는 세탁기를 소개했습니다. 마침 세탁기는 돌아가고 있었고 그 조용함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조용한 세탁기는 처음 봐. 마사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어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 아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하실로 빨래를 들고 내려가지 않아도 돼. 허리에 정말 좋아. 마지막으로 아서는 손님들을 부엌으로 안내해 냉장고를 보여주었습니다. 터치스크린과 가벼운 문,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제품이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존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모두 같은 회사 제품이야.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랍구나. 존이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한국이 가난한 나라였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어. 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한국 제품에 대해 의심이 많았지. 하지만 직접 사용해보니 정말 뛰어나더군. 특히 이 모든 제품이 노인들을 배려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 손님들은 모두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이들 역시 아서처럼 나이가 많은 편이라 불편함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리 통증, 관절염, 시력과 청력 저하 같은 문제들은 공통적이었습니다. 아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다니 정말 놀랍구나. 마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항상 옛것이 좋다고 했잖아. 아서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특히 이런 변화가 내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준다면 말이야. 티타임이 시작되었고 모두 아서가 구운 스콘과 캐서린이 준비한 샌드위치를 즐겼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기술과 노화에 관한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기술에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 해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 이런 기술이 정말 삶의 질을 바꿔놓지. 맞아요. 저희 한국에서도 실버테크라고 해서 노인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김민준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기술이 노인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흥미롭구나. 존이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도 그런 변화가 필요해. 우리 같은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아서는 문득 자신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한국인 사위와 대화하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민준이 손님들에게 한국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이 지식을 나누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티파티가 끝나갈 무렵 마사가 갑자기 아서에게 물었습니다. 아서, 이 모든 제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나도 세탁기를 바꿔야 할 것 같아. 아서는 김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네가 대답해 줄래? 김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형 가전 매장에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기가 많아서 품절인 경우가 많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럼 나도 관심 있어. 수잔이 말했습니다. 나도. 해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서는 놀랐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모두 한국 가전제품에 관심을 보인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서? 존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재미있어서.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외국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코웃음 쳤잖아.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아서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그들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아서와 캐서린, 김민주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아버지.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친구분들이 모두 즐거워하셨어요. 그래, 오랜만에 집에 손님을 초대하니 좋더구나. 아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가전제품들이 이렇게 인기를 끌 줄은 몰랐어.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홍보대사 역할을 정말 잘하셨어요. 아서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한국 제품 홍보대사가 될 줄이야. 그날 밤 아서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그리고 그들이 한국 제품에 보인 관심.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엘리, 오늘 우리 친구들이 다 왔었어. 아서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우리 집 새 가전제품에 감탄했지. 그리고 민준이 정말 훌륭한 사위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네가 있었다면 분명 처음부터 알아봤겠지?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서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는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 변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아서의 허리는 거의 완전히 나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지만 여전히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것은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서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거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냉장고 문도 쉽게 열 수 있었으니까요. 캐서린과 김민주는 곧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휴가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서는 그들이 떠난다는 생각에 조금 우울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는 딸과 사위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특히 김민준과는 의외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떠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가전제품 사용법 매뉴얼을 쉽게 정리해 놓을게요. 캐서린이 아침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이제 다 알고 있어. 꽤 쉽게 배웠다고. 아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주말마다 찾아볼게요. 캐서린이 약속했습니다. 아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얘야. 넌 바쁜 직장인이잖아.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충분해. 정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놀라워요. 캐서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이 좋은 가전제품들 덕분에 말이야. 아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서는 김민준과 함께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 밖에 나와 있기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한국에 가족이 있니? 아서가 문득 물었습니다. 네, 부모님과 여동생이 서울에 살고 있어요.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들과는 자주 연락하니?
아서가 궁금해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통화를 해요. 요즘은 인터넷 덕분에 쉽게 연락할 수 있어서 다행이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아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네가 영국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김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걱정하셨어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같은 문화권 내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캐서린을 만나보시고는 마음이 바뀌셨어요. 지금은 매우 좋아하세요. 그렇구나. 아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과 김민준의 부모님이 비슷한 걱정을 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내 부모님도 나처럼 처음에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구나. 그런 셈이죠.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니까요. 김민준이 이해심 있게 말했습니다. 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많이 배웠지. 침묵이 흘렀고 아서는 갑자기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민준, 솔직히 말해봐. 내가 처음에 너한테 불친절했을 때 기분이 어땠니? 김민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상처받았어요. 제가 아버님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대하시니까요.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어요. 아버님 세대는 다른 시대에 자라셨고 다른 경험을 하셨으니까요. 아서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민준. 내가 너무 편협했어. 괜찮아요, 아버님. 지금은 달라지셨잖아요. 김민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미안해.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인데 내가 그렇게 대했다니. 아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약속할게. 김민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아서는 자신의 사위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 가전제품을 수용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민준, 너희가 런던으로 돌아가면 가끔 전화해 줄 수 있겠니? 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김민준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국에 가면 나도 함께 갈 수 있을까? 내 가족도 만나보고 싶구나. 아서가 말했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많은 것들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여행이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설렘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캐서린이 특별히 로스트 비프와 요크셔 푸딩을 준비했고 김민준은 한국식 김치를 곁들였습니다. 아서는 처음으로 김치를 맛보았습니다. 맵지만 맛있구나. 아서가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정말요? 대부분의 영국 분들은 처음에 김치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김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야. 아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캐서린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서는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캐서린과 김민준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캐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가졌어요. 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고? 네, 3개월 됐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모두 건강하대요. 캐서린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한다, 얘야.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그리고 김민준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도 축하해, 민준. 김민준은 아서의 손을 잡고 흔들었지만 아서는 그를 끌어당겨 안아주었습니다.
김민주는 잠시 놀랐지만 곧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하는 거니? 아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다치셔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캐서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한국인과 영국인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됐어요. 아서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그의 딸이 그런 걱정을 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캐서린, 미안하구나. 내가 그런 인상을 줬다니.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는 달라지셨잖아요. 캐서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많이 변했지. 그리고 이젠 확실히 말할 수 있어. 내 손주는 영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또는 둘 다이든 상관없이 내가 온 마음으로 사랑할 거라는 걸. 캐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이의 이름은 정했니? 아서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영국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을 모두 지어주려고 해요.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아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겠네. 그날 밤 아서는 침대에 누워 오늘의 소식을 곱씹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의 손주는 영국과 한국의 혼합된 문화 속에서 자랄 것입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러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다양성이 오히려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거야. 아서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손주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지게 될 거야. 네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문득 자신의 변화가 단순히 가전제품을 받아들인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세탁기, TV, 냉장고. 이 물건들이 그의 삶과 마음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출발 전날 아침 아서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캐서린과 김민준이 런던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아서는 그들의 존재에 너무 익숙해져서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캐서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네요? 그래, 잠이 안 오더구나. 아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 네, 감사해요. 캐서린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죠? 저희가 떠나도? 아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걱정 마라. 이제 이 가전제품들 덕분에 생활이 훨씬 편해졌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캐서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단다.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김민준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민준. 아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겠니? 네, 감사합니다.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떠나도 주말마다 전화드릴게요. 캐서린이 약속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겠구나. 특히 아이 소식도 자주 알려줘. 아서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초음파 사진도 보내드릴게요. 캐서린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캐서린과 김민주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서는 거실에 앉아 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중요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캐서린, 민준, 잠시 이리 와볼래? 아서가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앉아보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캐서린과 김민주는 아서 앞에 앉았습니다. 아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2주 동안 많은 것이 변했구나. 나는 단순히 새로운 가전제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문화 그리고 아서는 김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게 되었어. 캐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그동안 너희에게 미안했어. 특히 너에게, 민준. 내 사위인데도 제대로 대우해주지 못했어. 아버님. 김민준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았어. 중요한 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라는 걸. 그리고 민준,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 같은 고집불통 노인도 이해해주고. 아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을 정말 존경해요.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김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서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회중시계야. 가보라고 할 수 있지. 이제 내게 주고 싶구나, 민준. 김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요? 하지만 이건 가족 유산인데. 그래, 그리고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손주에게 물려주길 바란다. 김민준은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캐서린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런 아버지를 둬서 너무 행복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아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혈연이나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캐서린과 김민준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안아주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곧 다시 보자. 아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주말에 꼭 전화 드릴게요. 캐서린이 약속했습니다. 아버님,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전제품 사용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아서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꽤 능숙해졌으니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캐서린과 김민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서는 그들이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아서는 문득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새 TV가 있었고 그 옆에는 조용히 돌아가는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현대적인 냉장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전제품들은 마치 새로운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서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TV를 켜자 선명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자막 기능을 사용하는데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뉴스 채널을 보면서 그는 자막을 통해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놀랍구나. 아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거부했을까? 저녁이 되자 아서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캐서린이 떠나기 전에 여러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서는 가볍게 저녁을 데워 먹고 세탁기에 있던 빨래를 꺼내 개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 오늘 캐서린과 민준이 떠났어. 그는 아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그들이 준 선물 덕분에 내 생활이 훨씬 편해졌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넓어졌어. 다음 날 아침 아서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정원을 가꾸고 식료품을 사러 나갔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그는 우연히 마사를 만났습니다. 아서, 어떻게 지내? 마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마사. 아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캐서린과 김민준은 떠났니? 마사가 물었습니다. 그래, 어제 런던으로 돌아갔어.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지내기 괜찮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마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서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정말 괜찮아. 이제 내 새 친구들이 있으니까. 새 친구? 마사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 내 새 가전제품들 말이야. 그것들 덕분에 혼자 지내는 것이 훨씬 편해졌어. 아서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마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서, 넌 정말 변했구나.
이제 한국 가전제품의 열렬한 팬이 되었네. 그렇지 않아? 나도 놀랐어. 아서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마사, 너도 새 세탁기에 관심 있다고 했지? 민준이 연락처를 남겨놨는데 내게 줄까? 정말? 그거 좋겠구나. 마사가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아서는 이웃들에게도 한국 가전제품의 장점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특히 노인들에게 얼마나 편리한지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이웃들이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실제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서의 집은 이웃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서의 가전제품을 직접 보고 사용해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서는 마치 전시장 직원처럼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고 시연해 주었습니다. 이 TV의 자막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봐, 존. 아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처럼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정말 유용해. 세탁기는 정말 조용하구나, 아서. 수잔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집 세탁기는 시끄러워서 밤에는 사용할 수도 없는데. 아서는 이웃들의 반응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약속대로 캐서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서는 TV 시청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 캐서린. 잘 지내니? 아서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 잘 지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주 좋아. 오늘은 해리와 마사, 존이 우리 집에 와서 가전제품들을 구경했단다. 아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쇼룸 직원이 되셨네요. 캐서린이 웃었습니다. 그런 셈이지. 벌써 3명이 같은 제품을 사기로 했단다. 아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아버지. 그런데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뭔데? 아서가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쌍둥이래요. 캐서린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아서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쌍둥이라고? 네. 두 아이 모두 건강하대요. 아버지가 2명의 손주를 갖게 되실 거예요. 캐서린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캐서린,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축하한다. 감사해요, 아버지. 내일 초음파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아서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쌍둥이 손주. 그의 인생에 이렇게 많은 축복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는 한국인 사위를 거부했지만 이제는 한국과 영국의 혼혈 손주들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우리가 쌍둥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거야. 아서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변하고 있지. 다음 날 아침 아서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캐서린이 보낸 초음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서는 컴퓨터 화면으로 두 작은 생명체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캐서린, 민준,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이구나. 할아버지가 벌써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민준, 내 부모님께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렴. 그들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아서는 자신이 김민준의 부모님, 즉 한국인 가족들에게도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들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같은 손주를 공유하게 될 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그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그리고 다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서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가전제품의 열렬한 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크셔 노인회에서 스마트 홈 생활에 대한 강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노년기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서가 노인회 회원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한국산 가전제품 3가지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노인회 회원들은 아서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서처럼 관절염이나 청력 저하 같은 노화 관련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서, 그 세탁기 정말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는 거니? 한 회원이 물었습니다. 그래, 완전히 맞아. 거실에 있어도 소음이 거의 없어서 TV 보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강의 후 여러 회원들이 아서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아서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심지어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초대하여 직접 제품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서의 집은 이제 일종의 쇼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제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변화를 두려워하는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서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BBC 지역 방송국에서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것입니다. 벨 씨, 저희가 디지털 시대의 노인들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프로듀서가 물었습니다. 아서는 놀랐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물론이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당일 BBC 크루가 아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아서의 가전제품들을 촬영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벨 씨, 처음에는 이 한국산 가전제품들을 거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변화의 계기가 되었나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아서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단순히 외국산이라는 이유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이 제품들이 얼마나 내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이 다른 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나요? 인터뷰어가 더 깊이 물었습니다. 아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 한국인 사위와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고 다른 문화에 대한 시각도 넓어졌습니다. 사실 이제는 한국을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단순한 가전제품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요. 인터뷰어가 감탄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는 법이지요. 아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터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며칠 후 방송되었습니다. 아서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 이후 아서는 여러 노인 단체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노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도록 격려했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도와주는 이런 도구들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서는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편 캐서린의 임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정기적으로 전화와 화상통화를 통해 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특히 김민준과도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한국에서 쌍둥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니? 아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쌍둥이가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져요. 특히 첫 아이로 쌍둥이를 갖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영국에서도 비슷해. 정말 큰 축복이지. 아서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문화적 차이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서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했고 김민준은 기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준, 한국어로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니? 아서가 문득 궁금해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해요. 발음이 비슷하죠. 김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서가 따라 말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구나. 연습하면 되실 거예요, 아버님. 김민준이 격려했습니다. 아서는 점점 한국어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주들이 태어나면 한국어로도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는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입니다. 아서는 매일 이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캐서린의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아서는 런던으로 가서 딸 곁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집을 비우게 되어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 이웃들이 집을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 아서. 우리가 잘 돌볼게. 마사가 약속했습니다. 고마워, 마사.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
아서가 감사했습니다. 아서는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영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경험을 환영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아서는 캐서린과 김민준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들은 아서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캐서린은 이제 만삭이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캐서린이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 지냈니, 얘야? 많이 힘들지? 아서가 딸의 얼굴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대요. 캐서린이 대답했습니다. 아서는 김민준과도 따뜻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준, 잘 지냈니? 캐서린을 잘 돌봐줘서 고맙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김민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서는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아기들을 위한 방이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2개의 작은 침대, 옷장, 장난감들. 모든 것이 쌍둥이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꾸몄구나. 아서가 감탄했습니다. 민준이 대부분 준비했어요. 캐서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썼죠. 대단하구나, 민준. 아서가 사위를 바라보며 칭찬했습니다. 그날 밤 3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민준이 특별히 한식과 영국식을 혼합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로스트 비프와 김치, 요크셔, 푸딩과 비빔밥.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식탁이었습니다. 와, 이런 조합은 처음 보는구나. 아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길 바라거든요. 음식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아서가 동의했습니다.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울 수 있겠어. 다음 날 아침 아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영국식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캐서린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민준, 물이 터졌어요. 캐서린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서와 김민준은 서둘러 캐서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캐서린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침대 시트는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캐서린. 침착하자. 아서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김민준은 이미 병원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택시 불러올게요. 곧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아버지. 무서워요. 캐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서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얘야. 우리가 함께 있잖니? 넌 할 수 있어. 택시가 도착했고 3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캐서린은 즉시 분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아서와 김민준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버님. 김민준이 아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 알아. 아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니까 걱정되는구나. 2사람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1시간, 2시간. 의사는 가끔 나와서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캐서린의 진통은 계속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 내 부모님께 연락했니? 아서가 문득 물었습니다. 네, 아침에 바로 전화했어요. 2분 다 매우 설레고 긴장하신다고 하셨어요.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구나. 3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갑자기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엄마도 아이들도 모두 건강합니다. 의사가 기쁘게 알렸습니다. 아서와 김민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호했습니다. 2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민준이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캐서린을 볼 수 있을까요? 아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산모와 아기들을 병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10분 후에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서와 김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서는 김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축하한다, 아들아. 아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서가 그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순간 김민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둘 다 건강해요. 김민준이 한국어로 기쁘게 알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기쁨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김민준은 잠시 통화를 하다가 아서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제 부모님이 아버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아서는 놀랐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벨 씨. 김민준의 아버지가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 되었네요. 아서는 감동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아서는 김민준의 부모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처럼 손주들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와 언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 그들은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10분 후 아서와 김민준은 캐서린의 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캐서린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두 작은 아기가 그녀의 양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민준, 우리 아이들이에요. 캐서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아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분홍빛 피부와 작은 손가락, 그리고 살짝 찡그린 표정. 아서는 이 작은 생명체들이 자신의 손주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우리 아들, 저쪽은 딸이에요. 캐서린이 설명했습니다. 이름은 정했니? 아서가 물었습니다. 캐서린과 김민주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네, 아들은 윌리엄 준호, 딸은 엘리자베스 지민으로 하기로 했어요. 캐서린이 대답했습니다. 아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구나. 네, 그리고 준호와 지민은 한국 이름이에요. 두 문화를 모두 담고 싶었거든요.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아서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들이구나. 아버지, 한번 안아보실래요? 캐서린이 제안했습니다. 아서는 조심스럽게 작은 윌리엄 준호를 안았습니다. 너무 가볍고 연약해서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안녕, 윌리엄 준호. 난 내 할아버지란다. 아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연습했던 한국어로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입니다. 김민주는 놀라서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한국어를 연습하셨군요. 그래, 내 손주들에게 두 언어로 말하고 싶어서 조금 배워봤어. 아서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캐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아서는 이제 엘리자베스 지민을 안았습니다. 작은 여자아이는 눈을 살짝 떴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지민, 넌 정말 내 할머니를 닮았구나. 그녀도 너처럼 아름다웠단다. 그 순간 아서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두 문화가 어우러진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때 그가 거부했던 다름이 이제는 그의 가족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캐서린과 아기들은 퇴원했습니다. 아서는 런던에 몇 주 더 머물면서 새내기 부모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아기들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심지어 김민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로 한국식 이유식 만드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민준, 내 어머니가 정말 친절하시구나.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다니. 아서가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님과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세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영국 방문을 계획하고 계세요.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거 좋은 소식이구나. 언제 오시니? 아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민준은 아서의 긍정적인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아마도 2달 후쯤이요. 아기들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당연하지. 내가 공항에 마중 나가면 어떨까? 아서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김민준이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서는 요크셔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런던을 방문하여 손주들을 보았고 김민준의 부모님이 영국에 왔을 때는 직접 만나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서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캐서린, 김민준, 그리고 쌍둥이와 함께 김민준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캐서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단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구나.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김민준은 감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준비할게요. 아서의 이웃들은 그가 한국 여행을 계획한다는 소식에 놀랐습니다. 아서, 넌 정말 많이 변했구나. 마사가 감탄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외국 여행은 상상도 못했잖아. 그러게, 마사. 사람은 변하는 법이야. 아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좋은 이유가 있을 때는 말이지. 여행 준비를 하면서 아서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가전제품 산업에 관심이 많았고 자신의 가전제품을 만든 공장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제가 공장 견학을 예약해 드릴게요. 김민준이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여행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아서는 여권을 확인하고 짐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는 특별히 한국의 김민준 부모님을 위해 영국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전통 요크셔 차, 수제 비스킷, 그리고 요크셔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사진첩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서는 아내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엘리, 내일 나는 한국에 가. 상상이나 했겠어? 우리 손주들은 이제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우게 될 거야.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아서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자신의 새 가전제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탁기, TV, 냉장고. 이 물건들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마워, 친구들. 아서는 웃으며 가전제품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 현관문을 나서기 전 아서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그에게 소중했지만 이제 그의 세계는 이 작은 집을 넘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아서는 캐서린, 김민준, 그리고 쌍둥이들과 만났습니다. 윌리엄 준호와 엘리자베스 지미는 이제 9개월이 되었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아버지?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그래, 준비됐다. 아서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아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아서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어.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아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세탁기처럼 조용하고 TV처럼 선명하며 냉장고처럼 따뜻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그의 집을 바꾸었듯이 그의 마음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기술이 탄생한 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전제품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편견을 극복하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아서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일부가 되었구나. 해외 감동 사연, 이게 다 한국 덕분입니다. 마이너스 세탁기, 냉장고, TV까지. 영국인을 감동시킨 K기술의 정체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